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소위 국민연금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뭡니까 뭐 이 뭐요 태어나서 아기한테 뭐죠 집을 사주고 이런 이제 소위 자본소득이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본소득을 좀 제어할 장치가 없겠느냐 이런 차원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아, 네네네. 뭐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왜냐하면 피케티 책에다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네. 첫 자본소득을 번째 좀 네네, 첫 번째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종부세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본소득이라는 게 피케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은 이 재산, 이 부유층의 재산이라는 게 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주식도 특히 있고, 금융자산이 많죠. 네네, 주식자산도 많고요. 네, 그래서 피케티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누진적 소득세, 그게 이제 바로 종부세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종부세만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것만이 아니라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이 일종의 종부세를 때리자라는 네네,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지금부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먼저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 무슨 회의를 들어가 봤더니요.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등기 제도가 발달이 돼 가지고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있죠. 빌딩, 주택 이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는지는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부동산 등기소에 다 가면 다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국회의원이 어디에 부동산을 뭘 갖고 있는지를요. 기자들이 취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등기부등본 띄면 다 나와요, 이게.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금융자산에 대한 등기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근데 피케티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비슷해요. 왜 그러냐? 이 부자들이 자기 자신의 재산이 드러나는 거를 꺼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법은 지금 없는데 실제로 테크니컬하게는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어느 주식을 어느 순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요. 여의도에 그 저 증권 뭐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그 이 증권 그 위탁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예탁원 이런 데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국세청 당국이 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법만 만들어지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금융소득,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또 하나는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종합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 금융자산에 대한 그 이 소득, 가령 주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배당에서 나오는 소득, 그다음에 양도, 주식을 팔았을 때 나오는 소득,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이제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신문에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돼지도 요건. 주식을 팔아가지고 3억 이상 벌었을 경우에 정부가 지금 양도소득세를 거두려고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났지 않습니까? 왜 그걸 돼지도 요건 3억.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정부가 좀 잘못한 건 있는 게요. 왜냐면 주식 3억이라는 게 요즘에 삼성전자 주식이 워낙 비싸가지고 3억이래가 봐야 삼성전자 주식의 0.0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주주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표현을 잘못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표현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적어도 3억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3억 이상의 뭔가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취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대주주라 하지 말고 더군다나 이게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가진 거는 내가 알지만은 삼성전자 주식을 내 뭐 사촌이 3억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 약간 좀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이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뭔가 이 오류가 있는 건 좀 교정을 좀 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주택을 샀다 팔았다 하면은 정말 특히나 주택을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자는 게 지금 정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주식의 나라 경우에도 선생님 정 박사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말씀하신 나라들은요. 네네. 미국이란 나라가 주식 투자 문화가 제일 발달된 나라니까 미국은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기본적으로 과세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과세하고 있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들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면세를 해준다. 왜냐면 이게 건전한 투자자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있죠. 아시죠? 워런 버핏. 네. 이 사람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게 되면은 이걸 한 10년간 보유하거든요. 이른바 전략적 투자자죠.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면세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샀다 팔았다 하는 단기 투자자는 면세를 해주고 오랫동안 가졌던 사람들은 더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어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비슷한데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소액주주들이거든요. 그죠? 소액주주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소유에 대해서 금융자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매기자. 네, 종부세를 매기자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그게 피케티가 주장하는 거고요. 저도 주장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 네, 궁금한 네,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그 정치하시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 관의 직책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적인 자기 위주적인 그런 부분으로서의 그런 내세우는 쪽으로 좀 정책을 하면서 좀 전체를 위한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는 소화적인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서 외치기가 많은 운동가로서의 어떤 성질 때문에 이런 정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가 많죠. 네. 근데 뭐 제가 아는 그 정치인들은 또 뭐 제 얘기를 또 많이 듣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인들이 뭐 제 위주 생각인데 네. 좋은 생각을 가진 그 정치인들이 많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이 이런 정책에 그 기반에서 한번 중심이 돼갖고 정책을 펴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 생기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문제 지금 마쳐야 되죠?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정리하시면서 마치게끔 해주시죠. 네, 노대현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정 박사님 두 번이나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한 말씀씩 좀 하시죠. 예. 우선 의원이 정 박사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우선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신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가난 농구학교를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제 이게 평등 이렇게 함께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정 교수님의 얘기가 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어디 정 교수님은 어디 직장에서 일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진보 쪽에 있는 분들과 다른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예, 시켜가지고 제가 자리를 예. 잘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프리랜서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네. 예. 네, 저도 이제 기업을 좀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오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아주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문병선 부감님 한 말씀 뭐. 예, 정승일 박사님 두 번에 걸쳐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개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북유럽 모델이건 아니면 영미 모델이건 또 그 중간 모델이건 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사회 발전 정도가 이제는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개인에게 모든 걸 책임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소득 격차나 자본 격차 이런 게 더 커지지 않도록 좀 복지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뭐 어느 학자분 한 분 주장이나 경제관료 한 사람의 생각이나 대통령 한 사람 생각으로 이 일을 사회 체제를 바꾸기는 너무 지난한 문제라 사회적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이렇게 정치권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하더라도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반발이나 기득권층의 양보하지 않는 자세 때문에 여전히 이 체제로 끌려가게 되고 빈부격차는 커지고 자본과 자본소득, 노동소득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국가적 노력이 또 시민사회 모든 노력들이 함께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어떤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만큼 국민소득이나 국가 체제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정 박사님 이 말씀은 간단하게 코멘트 좀 해주시죠. 대타협 방안. 대타협 방안은 뭐 제가 장하준 교수님이랑 같이 쓴 책들이 있거든요. 네. 네, 뭐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쓴 책도 있고요. 장하준 정승일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대타협 방안. 저는 첫째로요, 대타협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타협이 아니라 대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타협이고요. 두 번째는 치열하게 투쟁한 다음에 타협하는 거지. 네. 싸움도 안 하고 타협을 한다? 네. 이건 이제 일종의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정 선생님이 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감사하다는 말씀. 예, 제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 거대 자본에 의한 룰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세세한 부분을 정승일 박사님을 통해서 실감나게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하기호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하기호 교장 선생님. 하여튼 정 박사님 잘 들었고요. 장하준 교수님하고 장하성 주중 대사님하고 사촌간이던데 네. 생각이 전혀 다르네요. 네, 전혀 다르죠. 하여튼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번에 네네. 제가 여기 강의를 하게 된 게 그 제가 알고 있는 강경숙 선생님 예, 네네네네. 그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았거든요. 예, 네. 네, 어저께 제가 강경숙 선생님과 그리고 다른 분들 한 10명이랑 같이 이 피케티 책의 마지막 장들을 가지고 또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 예. 네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뭐 비서도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 출마하시려다 또 뭐 안 된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책 현장, 그다음에 정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뭔가 이제 약간 학자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61년생이라 지금 내년이 만 60세입니다, 제가. 예. 얼굴 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19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도 갔었고요. 노동 현장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뭐 안기부에 쫓기기도 했고요. 그 80년대 10년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90년대 독일로 간 건데요. 네, 어쨌든 이제 저랑 이제 제 친구들이 강경숙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지금 살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무슨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가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이다.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뭔가 하여튼 이게 읽을 거리 같은 걸 만들어내자.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피케티를 좀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희랑 뭐 생각이 뭐 크게 보면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강용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같이 뭐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천 운동을 한 90 몇 년도죠? 96년도부터 토론이란 방법을 통해서 실천 운동을 사실은 해오고 있는데요. 토론을 통한 어떤 의식의 확산, 그다음에 토론을 통한 동지 규합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또 토론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토론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하고 있는 일이 없다. 뭐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문제를 이번에 뭐 의대 설립 문제 같은 경우도 토론을 통해서 하면은 분명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텐데 토론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정 박사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싶다는 또 생각이 더 좀 간절해집니다. 허락해 주시면 한 번 더 모시고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 버리죠.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어떻게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자, 모두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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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